제가 5년 전쯤에 인공지능 자동화라는 건 올 거예요. 오게 돼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강연이 남아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챗 GPT 나오기 2년 반 전이었어요. 정확히 데이터에 보였거든요. 벌써 20몇 년 동안의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를 빅데이터 전문가라 불러주신 거는 감사한 일인데 그 순간부터 분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또 경쟁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마이닝 마이너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마인드 마이너라고 본인은 주장한 거죠.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경쟁하지 않고 네. 마인드 마이너라는 사람의 마음을 캐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신. 그렇죠. 또 빅데이터 와. 전문가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넘어지는 상황에 정비하고 더 널리 오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송기룡 작가님 같은 분이 계속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께 역설을 하고 우리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의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왜 변호사, 의사라는 직업도 AI의 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더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의대 준비에 목을 매는지. 사실 그건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건 선택지가 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되려고 그랬을 때 그래 그것도 재밌겠다는 얘기는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재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서울대 가라고 이런 얘기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본인의 불안감이 투영된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너무 삶이 불안하니까 그만큼의 안전판이 있기를 희망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죠. 아, 그러니까 경량화가 될수록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는 있잖아요. 그건 그쵸? 계속 그렇죠. 근데 원래 인생은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하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에 대한 부분들의 기획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빠른 시간 이내에 새롭게 본인의 이름으로 하실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제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거든요. 근데 지금 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인생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결정되기를 희망하죠.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향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이 내 삶에 만족감을 주는지를 모색하는 걸 본인이 주체적으로 좀 해봐야 돼요. 그렇지가 않고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뀐 시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보시고 나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려 노력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중량 문명의 시대에서는 개인들이 자꾸 조직에 묻어가려고 하고 조직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조직, 뭐 삼성이라는 조직, 거대한 조직 안에 들어가면 뭔가 보장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 그때는 희망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그것이 효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기대값이 좀 높았던 거였고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우리 모두 알고 있을 만큼 변화가 빨라진 것이 있죠. 그때는 그래도 확률이 높았고 지금은 아니다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좀 비정한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망하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는 건 아름다운데 몇 퍼센트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다수가 전락감을 계속 가지도록 계속해서 주장하는 시스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비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재주가 다른데 각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오는 거는 오히려 우리 전체 모둠에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더 아름답기도 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내 그런 재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 그 위에 전 과목을 하라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 A, 올 100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꾸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강연 끝나고 나면 질문 주시는 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걱정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 자녀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책을 너무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랬더니 책만 봐서 언제 학원에 가나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뭐였냐면 책 보는 게 어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은 책은 됐고 일단 그건 챙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몰입을 방해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책을 읽는 분이에요. 그럼 이제 오랫동안 책을 보고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잠깐 그만해 이제 학원 가야지
이 순간부터 이제 몰입이 끊기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나중에 대문호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제한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취직하라고요. 사실은 문호가 될 분이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럼 믹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꿈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다 불안감이에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또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의 차이들, 그다음에 정년이 보장된 아름다운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과의 괴리들,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이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직업을 갖지 못하면 전락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래서 한 가지 이유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에 대한 안정성이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일을 할 때 느껴지는 효능감이 적은 직업을 했을 때 내 삶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한 직업이 작동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껴안고 갈 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각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결국에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시대에 이런 의문이 가장 많이 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일단 중량 무명의 플레이어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하고 계신 일을 정의해 본 다음에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AI에게 줄 수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아침마다 와서 내가 이런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어요. 외부의 시스템에서 가져다가 그걸 기반으로 주문을 넣는 일을 해요. 그럼 그거는 로직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이트에 가서 이거 보고 여기서 이거 보고 이거 취합한 다음에 이런 계산 결과를 통해서 주문을 하겠구나. 이거는 바로 쉽게 자동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뭘 하냐면 나는 아침에 올 필요가 없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운동할까?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증강할 수 있죠. 본인의 삶을. 지금부터 본인 일을 정의해 보시고 이 중에서 줄 수 있는 건 빨리 준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 대 인간이었으니까 어쨌든 나도 사람, 이쪽도 사람, 사람끼리의 연동이었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같이 일할 거고 앞쪽은 다 인공지능, 뒤쪽을 인간지능이 맡게 될 거예요. 뒤쪽 관리의 영역인가요? 책임? 그만큼을 조망하고 규정하고 책임지는 이런 일들이 인간에게 올 겁니다. 전체를 추상화시켜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해안을 갖춰야 되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걸 다 하고 났더니 내 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분산시켰을 때 이것저것 다 자동화를 시켰더니 결국에는 지금 하던 일이 내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앞으로 뭐 하지? 그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뭘 하고 싶었지를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워낙 많은 분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의 소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흔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여기도 저기도 모든 곳에서 자동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직업이 줄어요. 네. 이걸 표현했던 영화가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였어요. 어쩔 수가 없다. 네, 몇 개 회사가 합병해가지고 네. 한 명 남는 얘기였다고요. 한꺼번에 줄면 그 일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일 중에서 없어지는 게 꽤 있겠구나. 그럼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일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좀 더 깊어져서 AI가 못한 일을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이유는 좋아하는 일은 잘할 거예요. 좋아하는 일은 오래 할 거고 좋아하는 일은 말려도 할 거니까 맞아요. 결국 그만큼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찾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나로 돌아오는 거네요. 무조건 납니다. 난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진 나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넘어지는 상황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의 동시에 넘어질 거기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비하고 더 널리 오래 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나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게 이 핵개인 시대와 호명사회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기획한 건 아니었는데 계속 고민하고 궁리할수록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단계는 무조건 축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방송사의 디지털 팀 같은 경우에 정말 경량화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방송 시스템보다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능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맞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하던 방식을 지금도 선호하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닐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겠죠. 이유는 효율적이니까요. 효율적이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유가 손을 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더 빨리 해드릴게요. 저 낮은 가격에. 그래서 경쟁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효율성은 속도고요.
규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서 경량 문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생산의 효율성에 의해서 우열이 갈리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량 문명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거부감이 들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내가 생업을 가지고 있다면 네. 내가 취향과 취미를 산다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 공부의 배신이라는 키워드도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장년층이 아닌데도 벌써 이런 공부 쪽에서는 기성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란 단어가 잘못 쓰인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의 업을 강화하고 그만큼 역량을 키우는 행위를 공부라고 본 건데 우린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부 잘해? 그때 나오는 건 몇 등인데 맞아요. 등수. 등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게 각자의 전공이 다 다르고 업이 다르면 나와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뭐가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몇 등급, 몇 등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점수를 잘 내는 걸로 오인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공부는 좋은 건데 공부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굉장히 서늘해지고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스스로 하면. 그리고 평가받거나 거기에 따르는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면 공부는 좋은 거예요. 예전 방식의 공부란 단어에 잘못해서 쓰인 것들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고 그게 더 좋은 대우와 처우로 이어지면서 입신양명의 어떤 수단이 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공부를 계속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좋은 대학 가면은 성공해, 보장돼 있어 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아닌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은 다 걱정 없이 취직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이 지금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잘 벌고 있고 이러면서 그럼 내가 배운 건 뭐지? 거기서부터 약간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했던 행위가 실제 나중에 나의 업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되게 소중한 일이었는데 일단 거기서 생기는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된 거고 1번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공부가 실제 공부와 얼마만큼 연결돼 있지에 대한 여부예요. 예를 들어서 다 재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유리하고 그다음에 다람쥐는 산에 있는 게 유리한데 우리 어쩌면 다람쥐에게 물에 가라는 걸 가르칠 수도 있죠. 혹은 다람쥐한테 육해공을 다 하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분산되고 무엇보다도 어떤 분들은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기회를 다 박탈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선발 시스템이었고 그게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경량 문명 시대의 배움은 어떻게 재정의를 해야 할까요? 자기의 업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평생 동안 갈고 닦아 나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변화하는데 맞춰서 나의 역량을 계속 강화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본연 가치를 깊게 가져가야죠. 깊은 사고와 본인에 대한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손으로 쓸 거냐 말로 할 거냐 그건 다음 이슈입니다. 경량화 문명인데 역설적이게도 깊이감이 중요해지는. 물론이죠. 그래서 기능으로 되는 거는 상당히 대체될 거다. 그렇지가 않고 깊은 사고와 거기 따르는 해안으로 가는 건 유효할 거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공부하는 게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은데 지금 한창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장년층의 분들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지금까지가 행운이셨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뀌는데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 일을 해왔다는 건 이번에 서울자가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워낙 연말에 사람들에게 회자됐었는데 그중에 맞아요.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였어요. 부장님이 서서 파워포인트를 말로 하는 거예요. 표 바꾸시고 폰트 바꾸고 색깔 바꾸고 그거를 말로 해요. 앞에 계신 구성원이 그거를 마우스로 막 열심히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던 흥미로운 케이스는 뭐였냐면 예전에 그냥 하지 말라는 책에 썼던 예제였는데 어느 회사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김대리 그 정도 기사는 암산으로 해야지. 왜 엑셀 같은 거 쓰나? 잘난 척하는 건가? 불러봐.
난 주산이 4단이야. 아이고 진짜 웃기네요. 그분은 10대 때 주산 4단을 딴 다음에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구성원이 그렇게 새로운 툴을 쓰면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나는 모르는데 이는 하고 있고 뭐 그 정도 예산은 지금도 가능한데 왜 그래?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데이터와 정합성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손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그쵸. 분들이 혁신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공부는 늘 하는 거였다. 오히려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짐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경량 문명이라는 거는 덜어내는 건데 뭘 덜어내는 거냐? 결국 꼰대스러운 문화를 덜어내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모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이 상급자라고 믿고 계신 분한테 제가요가 나온다는 건 당신은 뭐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이 들어오면 같이 해야죠. 봤더니 우리는 배정이 됐는데 본인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억울함이 생기니까 제가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시키는 사람에게 현재 할당된 게 없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경쟁이 극심해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네, 이 책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그 표현을 가져오셨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파 3사, 4사 경쟁일 때는 뭐 바꾸면 어차피 그분이 나오니까 몇 번 돌리다가 보게 되잖아요. 유튜브에 지금 채널이 6,500만 개가 넘는데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을 하나요? 그렇죠.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엔 경쟁이 가능했던 거였고 예를 들어서 편성도 같이 했잖아요. 드라마로. 근데 지금은 온디맨드로 간지도 오래됐지만 그것보다도 얼마만큼 특이하고 아주 특별한 걸 만들고 있어서 간단 말이죠. 그게 오리지널이잖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렇게. 이제는 그래서 경쟁 안 하는 거예요. 투쟁처럼 보이지만 내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분이 만든 건 이렇지. 그 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처음부터 존재도 모를 정도로 냉담해지는 새로운 사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가볍게 해야 돼요. 이유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끌어모아서 흥행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시도로 일부가 보시더라도 생산 가능한 구도를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결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서 내 팬덤이 오셨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증강해야 됩니다. 결이 같은데 나아지지 않으면 실망하세요.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결은 같은데 더 깊어져야 됩니다. 나의 철학도 있어야 되겠고요. 생각은 늘 깊어지게 돼 있어요. 골똘히 고민하면 내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자신을 파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피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책에서도 번아웃의 위험이 커진다고 하셨잖아요. 스스로를 착취하게 된다. 시간을 파는 경우에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받는 보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야지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나중에는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내가 그만큼 집중하지 않을 만큼 내 정신이 산란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밀도가 깊어서 내가 받는 보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화되기 시작해요.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창의를 파는 걸로 더 증강되기 시작합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네요. 경쟁하면 안 돼요. 경쟁하면 더 낮은 대가를 지불한 삶이 오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을 만큼의 깊은 아우라를 본인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 보상의 업사이드 이게 거의 무제한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남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자원이 그게 얼마인지에 대한 걸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세요? 이유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게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커지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그 정도의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삶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목표가 숫자가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숫자의 증가에 나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안 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지? 근데 그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되물어봐야 됩니다. 요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 왜죠? 돈을 버는 법? 왜 그게 필요할까요 도대체? 그게 그 집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주식을 하는 인구 1,5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제 주위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주식 공부, 금융 공부를 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것도 정말 거대한 트렌드다.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예전부터 해왔지만 요즘은 그게 정말 극심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누군가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추종하거나 동조했는지에 대한 걸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결국 남들이 하는 거랑 같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해 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경량 문명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그 부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 해야 될지. 부분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조직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믿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이완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꾸로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냐면 그만큼의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그 기회에 대해서 내가 다 한 번 더 손을 대보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죠.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투자를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더 나가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나의 의미를 어디에 부여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 자체보다 누군가에게 지원하는 일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을 갖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효능감은 결국 사회에 내가 기여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받는 데서 나온다는 것은 수많은 분들이 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내 본업, 본진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 책에서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계신 게 업으로 돌아가는 것. 네. 그리고 네, 업이죠. 그 섬세함이라는 무기였거든요. 그건 AI가 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 그만큼 허락되거나 혹은 남겨진 역할과 몫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섬세함은 어떤 건가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궁리하다 보면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어떤 축적된 근육 같은 거예요. 매일같이 빵을 굽는 분은 이렇게 반죽하는 손이 우아하거든요. 이유가 이미 최적의 상태를 본인의 몸으로 손으로 다 해본 거예요. 오래 한 사람을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 없이 오래 하면 안 돼요. 궁리하면서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안에 우아함이 남습니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요. 생각 없이 오래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궁리하는 거예요. 뭘 또 나아지게 만들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경량 문명의 시대에 불안해할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팁 같은 거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불안해요. 왜냐하면 배가 흔들리면 멀미가 나니까. 그래서 그때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멀리 보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건 고정돼 보이니까 내가 좀 평정심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 발은 이 배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시고 내가 이 발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깊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멀리 본다는 건 내 삶의 지향점,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건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작가님은 어쩌다가 이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고 마인드 마이너라는 스스로를 정의한 단어를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벌써 20몇 년 동안의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를 빅데이터 전문가라 불러주신 거는 2010년도쯤부터였어요. 그때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해외에 있는 컨설팅 업체부터 많은 미디어들이 빅데이터가 뜬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을 그렇게 부를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그러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유가 누군가 저를 불러주면 감사한 일인데 그 순간부터 분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또 경쟁해야 돼요. 저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미 그 단계에서 제가 하는 일을 마이너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마인드 마이너라고 본인을 주장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시지만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저는 마인드 마이너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경쟁하지 않고 네. 마인드 마이너라는 사람의 마음을 캐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신 그렇죠. 거네요. 또 빅데이터 와. 전문가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인가 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걸 감사해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너무 멋진 직업인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아나운서보다 MC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나운서 직업을 얘기하는 분들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어느 쪽에도 분류가 안 되는 직업을 한번 정의해 보시는 건 효능감부터 향후의 개연성이 있는 포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은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인드 마이너라고 본인을 부릅니다. 재밌는 거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화내셨어요. 그게 뭐냐고. 근데 꾸준히 불러달라고 했더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래 우겨야 된다. 계속.
그 나의 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선언이에요.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각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작가님을 뵀을 때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당연히 경량 문명의 탄생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듣고 싶었고 플러스 송기령 작가님은 이 송기령이라는 브랜드를 몇십 년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오셨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 오히려 관심의 총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높지 않으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을 계속 근근히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했던 얘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시대의 변화라는 어떤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쓴 글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거를 설명하기 좀 애매한 거를 얘기를 해주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의 어떤 현장에 대한 전달이니까 그거를 이해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제가 했던 내용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예전에 썼던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네. 지금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제가 5년 전쯤에 세바시에 나가서 네. 강의했던 게 있었는데 제목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강의였어요. 언제였냐면 2020년도 8월 달 강의였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바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분화하는 사회, 장수하는 인간, 비대면의 확산, 오, 그리고 인공지능 자동화라는 건 올 거예요. 그 5년 전에 이미 네. 말씀하셨다고요? 오게 돼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강연이 남아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부분쯤이었는데 근데 그때가 팬데믹 초기였고요. 그다음에 챗 GPT 나오기 2년 반 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정확히 데이터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클립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현명하기 때문에 현명한 우리가 각자의 국리를 하게 되면 새롭게 변화에 대해서 내가 그쪽 방향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마치 주광석 식물처럼.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했던 얘기들이 지금도 유효한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유리한 직업인 게 얘기하고 기다리면 돼요. 실현되길. 정확히 변화의 선단에서 정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좀 명확한 부분들만 글에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시대를 예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캔다는 거. 그게 어떤 유사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통찰이잖아요. 이 시대의 행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가 남긴 기록이 남았고 그게 누적돼 있고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의 경향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작은 돋보기 같은 것들을 얻게 된 거죠.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량 문명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재밌는 거는 이제 책을 읽어봐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북 콘서트나 혹은 현장에서 오셔가지고 사인 받으실 때 이렇게 밑줄을 그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독 이렇게 견줄지를 붙여오세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예. 이렇게 이렇게 예. 뜯거든요. 딱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좀 봐요. 근데 이 견줄지를 붙여서 여기 줄을 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맞아요. 이 읽으신 분의 인생이에요. 정확히. 아, 이 그러니까- 정보가 워낙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것이 하이라이트 됐다는 건 본인의 삶에서 이게 고민이거나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오. 그래서 한번 이것만 따로 봐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보입니다. 저는 되게 무의식 중에 그냥 중요하다, 좀 놀랍다라는 부분들을 밑줄을 친 건데. 흥미로운 건 다 달라요. 오시는 분들마다. 그래서 이걸 딱 아. 보면서 현재 이런 삶을 살고 계시군요. 혹은 이게 궁금하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세요. 내가 흔적을 다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마인드 마이너가 되신 거군요. 그럼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본인의 와. 삶의 흔적들은 아주 긴밀하게 남기 때문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줄지신 게 뭐냐면 네. 유튜브에만 6,500만 개가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며 더 이상 모두에게 같은 것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기존의 방송 제작진과 스튜디오들이 전 세계적인 OTT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민하신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할까 말까 그 고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딱 이거예요. 제가 드린 문장과 본인 생각이 겹쳐지는 부분이 이건 진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본인은 자기 삶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면 어떤 것도 못합니다. 나갈까? 다닐까? 휴직할까? 쉬어볼까? 막 이러잖아요. 그때 딱 하나를 드리면 마주치죠. 그럼 그 순간인가 해야겠구나. 이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방향의 확신을 드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나만 본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정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셨고 그다음에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보시면 네. 본인의 관심사가 있는 그런 부분들만 발췌해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를 볼 수 있어요. 그 되게 재밌는 방법이네요. 나에 대해서 정보를 캘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MBTI 아. 같은 걸로 보시잖아요. 그럴 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여기서 문장을 보시다가 오려 보세요. 그것만으로 아. 내가 보입니다. 아, 독서 모임 같은 거 해서 각자 어떤 부분에 밑줄을 쳤는지 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그 발췌만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내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드리면 자꾸 멋있는 걸 가져오실 수 있으니까 네. 미리 하지 마시고 먼저 그 전체 주최하시는 분은 그냥 주최오세요 한 다음에 읽어보신 다음에 이게 서현님 인생이에요. 그러면 더 재밌죠. 저도 마인드 마이너가 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